저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결국 소설 쓰시네 이게 소설 쓰시네. 이 추미애 장관의 말이 더 논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차관님이 동부지검장 하고 네네. 계셨죠. 네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네. 지금 인권장관이 잠깐 질문 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을 참,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내가 지금- 하시면서 지금 내가- 동부지검장을 차관으로 인사 발령한 듯이 소설 쓰시네 이게 참 문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반응이 질의를 한 의원들 입장에서 기분은 나쁠 수 있는데요. 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이걸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장관으로서 그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맺겠지만 소설 쓰시네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서서 끝까지 파헤쳐본다. 전의를 불태운다. 이런 거 과연 논리적인 개연성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뭐 이게 공격의 빌미가 됐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네.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조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마스크를 쓴 채로 좀 웃는 모습이 한번 포착이 눈이 웃는 됐죠. 모습이었어요, 네, 웃는 진짜? 모습으로 포착이 됐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국회의원들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은 어쨌든 국민의 대표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네. 국민의 대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꼭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애당초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아니면 여당 의원들이 이 사안을 좀 너무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사과문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사과문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여당 의원들의 실언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낮은 자세로 가고 이렇게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라고 인식을 했다면 이런 발언들이나 추미애 장관도 그렇게 태도를 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장관의 사과 좀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논란을 조금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국민들이 아프다고 전화로 가능한 것인가 네. 이 부분과 얼마나 아프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아픈 상태예요. 무릎만 따졌을 때는. 그리고 이 무릎이 이제 십자인대 파열과 도가니 수술인데 도가니 수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은 실제로 3급 또는 4급 방위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병의 심각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추미애 장관이 다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실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보고만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고만 듣는 거 이외에 하는 거 순간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외압을 넣는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실제로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동부지검으로 넘어간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논점의 핵심은 서 씨가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휴가를 연장했느냐 그 부분의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또 추 장관이 결국은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 이런 부분을 사과문에 같이 올렸는데 이거는 사실상 병역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좀 몰고 가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진정한 사과인가. 게다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잘 밝혀달라.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인사권과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 잘 수사해라, 잘 해봐라 이런 식으로 들리지 이게 어떻게 잘하라는 식으로 들리겠습니까? 잘 해봐라 이게 뜻입니까? 이것도 역시 결국은 또 다른 압력으로 비춰질 것이다 이렇게 수도 봅니다. 있다. 그런데 저는 좀 네. 추미애 장관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국회 5년 가까이 출입을 하면서 13일 날 이제 SNS 통해서 발표한 추미애 네. 장관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성명서냐 아니면 뭐 사과문. 사과문이야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사과문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예. 그리고 또 민주당 관계자들도 보지 않았냐. 이건 추미애 장관 성격상 사과문이다. 그것도 엄청난 사과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추미애 장관 스타일을 보시면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절대 굽히지 않는 분이 여기서 뭐 송구스럽다. 그리고 가족
그 예민한 문제까지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진정성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다만 문제는 앞으로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의혹이 조금씩 제기될 때마다 계속 사과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사과가 굉장히 빗발할 수가 있거든요. 어허. 그게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과를 더 하진 않을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 수사를 하지만 제가 뭐 군무 이탈했잖아. 군검사, 군판사를 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군무 이탈 되려면 군무 이탈을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의 어떤 과실이나 이런 부분도 이탈자 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관계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막 그래서 수사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사퇴할 수 있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 저도 사퇴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결국 사퇴를 하려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결정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여당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추미애 장관 사과 이후로 괜찮다, 사과를 했으니 됐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먼저 지금 사퇴를 요구하기에는 앞으로 국정주도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결단하는 문제인데 이제 조국 전 장관 때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마음의 빚으로 생각하면 추미애 장관한테 더 큰 마음의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지금 뭐 이제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여온 뭐 어쨌든 선봉에 섰잖아요. 인사권이나 뭐 이런 거를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에서 만약에 여기서 추미애 장관까지 낙마를 시킨다고 한다면 사퇴를 시킨다고 한다면 레임덕이 너무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아하.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는 안 할 것이고 세 번째는 결국은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인데 이것도 여기서 원인이 만약에 아까 오창석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 결과나 어떤 수사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서 사퇴를 한다는 건 스스로 인정을 한다는 뜻인 아하. 거고 그렇다면 뭐 앞으로 서울시장이라든가 이후에 정치적 뭐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떤 경우의 수로 봐도 사실상 사퇴 가능성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 바로 검찰개혁이거든요. 아. 검찰개혁인데 여기에 지금 선봉장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추미애 장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임기 말년이라 지금 채 2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물러났을 때 그 타격은 정말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이 대체할 수 있는 법무장관을 이 남은 2년 동안 찾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자녀가 않거든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치라는 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게요. 그렇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에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추미애 장관 사퇴 관련해서 정치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게 그러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아하. 이런 뉘앙스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지금 사안이 만약에 제2의 조국 사태로까지 번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또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칼자루를 쥔 거 어떻게 보면 검찰 조사인 것 같습니다. 네. 결과 검찰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재판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돼야 진정이 좀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 지금 8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거 제가 네. 좀 말씀드리지만 군무이탈제 부분도 조금 애매하고 군내에 있던 내용이기도 하고 자료 수집도 우리 오창석 평론가 지적하듯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부정청탁법도 딱 떨어지지 않고 강요죄 여러 가지 직권남용죄가 있는데 그래서 또 결과를 내놔도 지금 황교안 부대변이나 오창석 평론가 얘기하듯이 국민들이나 또 야당 입장에서 믿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검찰 수사가 네. 잘 될 수 있을까요? 검찰 입장에서 고민이 네. 많이 될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직원한테 사장 인사권 언제든 자를 수 있는 사장님을 조사를 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을 하고 사장에 대해서 비위를 갖다가 수사를 하라는 거니까 쉽지는 않을 거고 그 고민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요. 추 장관이 계속 검찰에 대해서 압박하는 행태, 압박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계속 예. 이어온다면 더더욱 나중에 가서는 이 검찰 결과가 나와도 믿을 수가 없다. 지난 6월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 흘리고 있다.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걸 보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있다. 이 자체도 사실은 또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또 현 수사팀 같은 경우에 추 장관 보좌관 전화 관련 진술을 갖다 조사해서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삼성 서울병원 압수수색을 갖다가 반대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뭐 예를 들어서 특검이요? 야당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수긍을 하고 국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도 없고 또 이게 또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 보면 지금 조국 전 장관 상황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가까이 1년 넘게 이제 끌고 있는데 계속 갈수록 국민적인 피로감만 쌓일 것이다. 그래서 좀 특검을 하루빨리 도입해서 빨리 종결 짓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 어떻게 보십니까? 특임 검사 특검 얘기를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특검 역사를 보면 특검을 임명한다고 해서 공정한 진짜 조사가 잘 될 수 있을지 좀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박영수 특검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조사를 잘했다, 특검의 역할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 특검 도입해 보면 첫 번째 특검 도입됐을 때 온노비 사건에 공개된 게 왕들의 김 본명밖에 밝혀진 게 없었다. 김봉남이죠. 그래서 뭐 특검 무용론이 그때부터 이제 불거졌었어요. 지금까지도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특검에서 그런 결과 나왔을 때 무혐의로 나왔을 때는 꼭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특검도 청와대 눈치 봤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과연 독립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의 검찰과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좀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방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자료를 국방부 안 내놓는다면 이상하겠지만 자료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기록으로서 충분히 저는 소명이 가능하다. 아하. 특검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특검을 또 구성하고 특검단이 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놓고 이런 것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좀 길게 가져가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 왜 지금까지 안 내놓습니까? 내놓겠죠. 빨리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검까지 가기 전에 결정적인 제보 있으면 빨리 내놓고 빨리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 개혁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 사과문 SNS 보면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 개혁이 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럼 김준하 기자님부터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그 검찰 개혁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꺾였을 때 그 꺾였을 검찰 때? 개혁이 아하.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한 지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검찰 수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하. 민주당 대응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하는 걸 또 안 좋아해요. 그 검찰 개혁 만약에 병역 얘기하면 검찰 개혁 반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또 얘기를 아니 뭐 하지 저는 않습니까? 검찰 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에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미 외통수에 좀 몰렸다. 아하.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만약에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난다면 지금까지의 그럼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인사들이 결국은 이런 정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었냐라는 분명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거꾸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 검찰 개혁을 주도하던 추 장관이 정작 공정과 정의를 깨트린 사람이었다. 이래버리면 검찰 개혁 자체에 사실은 좀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좀 저는 검찰 개혁, 그러니까 요 추 장관 의혹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마저도 사실은 좀 외통수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임은정 검사를 대검의 그래요. 검찰 연구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뭐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감찰 정책 연구관인데 실제로 대검의 감찰 업무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뭐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뭐 인사 발령은 인사 발령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네. 임은정 검사가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게 검찰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2015년 이제 부산지검에서 있었던 공문서 위조, 정확히는 이제 공문서 표지 위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해서 네. 이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고소장을 이제 복사한 뒤에 이제 문서를 이제 조작했다. 이제 흔히 말하는 공문서 위조를 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번 공소처 설치할 때 얘기했던 검사가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뭐 0.1%다, 뭐 판사는 0.2%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포인트 인사로 비판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야당에서는? 일단 감찰 감찰입니다. 정책 예. 연구 담당관.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 보좌 역할하고 또 이제 근데 보통은 이제 사실은 총장이 인사 배치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관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인데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이제 원포인트 인사기도 했고 보직이 아예 지정된 상태로 대검에 합류했고 또 게다가 이제 윤 총장이나 대검하고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검찰 개혁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는 의지 표명인 것 같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SNS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임은정 부장 자체가 대검 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자리가 맞다. 보필은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을 바로잡겠다, 견제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원포인트 이례적인 이걸 한 건 본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런 원포인트 임명, 임은정 검사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야당에서는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아니냐 네. 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또 여권에서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그게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희석 황희석 최고위원. 최고위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원포인트지만 아주 큰 인사다. 네. 그리고 임 검사가 뭔 일을 제대로 할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추미애 장관의 그 검찰 개혁에 이문정 검사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겠냐.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선봉에 설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추미애 장관의 아들 그 병역 관련 의혹은 쉽사리 마무리 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또 의혹 제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군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갔다 오거나 뭐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OBS